안녕하십니까. 도둑이 매를 든다. 적반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통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할 만큼 큰 일, 이재명이 입만 열었다 하면 언제 어디서나 떠버리며 자랑했던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하던 대장동 개발 사업 때문에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경법 위반, 배임, 특가법 위반,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대장동 및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간 의혹에 대해 특정 인사들과 공모해 2013년 11월경 일부 민간업자에게 시행자 및 건설사 등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했다. 그래서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이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사들과 공모해 2014년 8월경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금년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 이것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일부 인사들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 이익인 6,725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830억 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이를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로 봤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검찰은 특가법 위반인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과 거기에 얽혀있는 여러 회사, 병원, 건설사들과의 범죄수익 관계, 그리고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지만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이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를 위한 욕망에 의해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해서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성남 시민들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으며 부정한 돈 역시 단 한 푼도 취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시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는 분명한 역사적인 진실이며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이 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게 열렬히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국법 질서를 위반한 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이가 없어서 분통이 터지고 적개심이 끓어오른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진 놈이 국법 질서와 공권력 파괴에 맞서겠다고 선언한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한 말이 아니라 당 대표 이름으로 한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이재명의 대중선동선전기법은 나치 독일의 게펠스나 공산당들이 써먹던 상황도치 기법을 모방한 겁니다. 그가 한 말에 도치법을 풀고 바로잡는다면 다음과 같은 의미의 말을 거꾸로 도치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은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좌파 운동권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법과 질서를 공평, 공정하게 원칙대로 바로잡기 위해 법 질서 회복의 날로 선포한 날입니다. 잘못된 의식에 길들여진 저질 정치꾼들과 친북 좌파들이 무너뜨린 이 나라 법치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사기꾼, 몰입의 도둑놈, 쥐새끼 같은 저질 정치꾼들을 몰아내기 위한 쥐잡는 날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결단은 무너져가는 이 나라 헌정 질서와 법의 공평, 공정성을 다시 세우고 특권의식과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위법과 떼법을 일삼던 반국가 분자들을 쓸어내겠다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찬연한 우리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맞는 얘기 아닙니까? 선악이 오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보고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은 마땅히 스스로 모셔야 하지만 생활 태도나 예의, 염치, 상식, 성격 등 보고 배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런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눈에 거슬리는 그의 약점과 언동을 보며 나는 저러진 말아야겠구나 하고 반면 교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법관, 검찰, 국회, 언론 할 것 없이 이 나라가 구석구석 썩었다는 사실을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 행위 때문에 알게 됐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아니었더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양아치, 건달, 깡패 등 불량 조직과 결탁해서 일을 벌이고 조폭이 대기업을 소유하고 은밀하게 권력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을 후회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진 놈이 더 펄펄 날뛰고 자기 죄를 상대방에게 덮어씌우는가 하면 죄를 다스리는 국가 권력을 정치 검찰이니 검찰 독재니 하며 우습게 알고 집단 시비를 건다? 헌정질서 파괴에 의원이 맞서겠다고 덤벼든다? 어떻게 하는 것이 헌정질서 파괴라는 겁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도둑놈, 강도, 범인 잡는 검찰이 오히려 범죄자에게 공갈협벽하는 나라도 제대로 된 나라라고 묻고 싶습니다. 헌정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을 헌정질서 파괴라는 것이 제대로 된 정당입니까? 이재명과 그 배후 세력은 분명히 선을 넘은 선언에 대한 반응을 면밀히 관찰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적반하장,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저런 자들을 엄혹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야 어디 법치가 바로 서겠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